동일한 집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매물, 똑같은 가격, 똑같은 시장 상황인데 왜 이렇게 판단이 극명하게 갈릴까요? 더 이상한 건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하지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 판단의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늘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와 실거주할 거면 언제든 사도 된다. 금리가 높아서 위험하다와 내가 살 집인데 금리가 뭐가 중요해? 이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의 룰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판단할 때 실수요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분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어차피 집인데 뭐가 다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관점을 섞어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못된 결정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망이나 금리 변동,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예측들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나의 상황에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그 정보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닙니다. 판단의 프레임입니다. 자, 먼저 핵심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부동산은 삶의 기반입니다. 반면 투자자에게 부동산은 금융상품입니다. 동일한 건물, 동일한 방, 동일한 주소지만 이 둘에게 그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요자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집이 내 삶을 안정시켜주는가? 출퇴근은 가능한가? 아이 학교는 가까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 페이먼트인가? 이 동네에서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반면 투자자의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자산이 내 자본을 증식시켜주는가? 렌탈 수익률은 얼마인가? 공실 리스크는 어떤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인가?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이 투자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농구와 축구가 다른 것처럼요. 농구 선수에게 왜 손을 쓰냐고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섞습니다. 실거주할 집을 고르면서 투자 수익률을 따지거나 투자 목적인데 나중에 내가 살 수도 있으니까라는 애매한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하락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토론토 근교의 한 타운하우스 가격이 지난 1년간 15% 떨어졌습니다. 실수요자의 판단은 이 집의 월 페이먼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수입의 30% 이내이고 이 집에서 최소 5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가격이 떨어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에게 집은 매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팔 게 아니라면 장부상 손실은 심리적 불편함일 뿐 실질적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자의 판단은 이 자산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가? 15% 하락은 다운 페이먼트를 20% 넣었다면 자기 자본의 75%가 증발한 겁니다. 만약 렌탈 수익으로 모기지를 커버하지 못하고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공실 리스크까지 있다면 이건 명백한 손실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이 시점에서 손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 하락이지만 실수요자에게는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투자자에게는 자본 전략의 실패입니다. 다음은 금리 상승 상황입니다. 실수요자의 판단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변동금리로 갔다면 갱신 시점에 페이먼트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건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수입이 안정적이고 비상자금이 있고 이 집이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금리 상승은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판단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가? 렌탈 수익이 모기지 이자를 못 따라가면 매달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이 시점에서 매도, 리파이낸싱,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실이나 임차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에게 공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니까요. 하지만 투자자에게 공실은 직접적인 손실입니다. 한 달 공실은 연 수익률을 8% 이상 깎아먹습니다. 투자자는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하고 공실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거주 만족도와 현금 흐름도 대비됩니다. 실수요자는 이 집에서 행복한가를 묻습니다. 넓은 마당, 조용한 동네, 좋은 학군, 출퇴근 편의성,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이 자산이 매달 얼마를 벌어주는가를 묻습니다. 렌탈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뺀 수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라면 향후 시세 차익으로 그걸 상쇄할 수 있는가? 투자자에게 감정은 의사결정 오류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애초에 게임의 규칙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옳고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위험한 착각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니까 손해봐도 괜찮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단기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요자도 자신의 재무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어차피 내가 살 집이라고 합리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과도한 레버리지, 불안정한 소득 구조, 예측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결합되면 결국 강제 매도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그 집에 투입되는 자본의 기회비용은 존재합니다. 만약 같은 돈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했다면 그건 실수요자에게도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큰 집을 사서 매달 페이먼트에 쪼들리며 사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집을 사고 나머지 현금으로 여유를 확보하는 게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합리성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지만 나중에 내가 살 수도 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은 투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 수도 있으니까는 손실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만약 투자로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투자입니다. 그때 가서 그냥 내가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로, 실거주는 실거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착각의 공통점은 뭘까요?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요와 투자를 섞어서 생각하면 결국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을 먼저 사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집에서 살 계획이라면 실수요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집이 당신의 삶을 안정시켜주는가?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의향이 있는가? 이게 당신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시장 예측이나 단기 시세 변동은 부차적입니다. 만약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공실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인가? 이 투자가 내 포트폴리오에서 합리적인가?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로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둘을 절대 섞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실수요자의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투자자의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올바른 결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